네, 진사로입니다. 75회 한능검 기본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작은 연단과 목재 탈자가 설치되어 있고 무대 중앙 송수만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소? 일본이 우리의 산과들을 황무지라 부르며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내세운 계관은 분명히 아니라 약탈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모임을 시작합니다. 나란 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아 가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 내용을 갖다가 한자로 만들면 이 단체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한능검 준비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황무지, 이게 이제 개간이죠. 일본의 황무지 개간을 저지하고자 했다라는 데서 이 단체 이름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보안회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뭐 보안에는 가장 대표적 키워드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 말씀드릴게요. 이 권업회는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한인 단체죠. 이제 그 한말과 일제강점기 초기에 이때 이제 그 연해주 지역에 있던 한인들의 단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분으로 최재형 의사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이 최재형 의사입니다. 이 권업회의 초대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대부호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군납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그 많은 축적한 부를 갖다가 독립운동에다 몽땅 쏟아부으셨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송죽회는 이 뭐 시험에서 정답 선지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1910년대 비밀 결사인데 여성들의 비밀 결사 단체였어요. 평양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민회는 뭐 잘 아시죠? 이제 안창호 양기탁 선생이 설립했고, 애국 계몽운동 단체면서도 이제 그래서 뭐 태극서관이나 자기회사, 태극서관, 자기회사 운영했고, 교육활동으로 그 오산학교, 대성학교, 그리고 이제 신흥 강습소, 이건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그러니까 교육기관이죠. 신흥 강습소, 그 다음에 경학사 같은 것도 운영했어요. 다만 백오인 사건으로 일제가 조작했죠. 이 백오인 사건으로 이제 와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자, 태양력을 사용할지라. 여기서 이제 나오죠. 개국 505년을 시작으로 연호를 제정한다. 짐이 먼저 머리카락을 잘라 모범을 보이니 너희 백성들은 짐의 뜻을 받들어 만국과 나라에서는 대업을 이루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태양력 사용 나왔고 머리를 잘라서 모범을 보인다. 이게 이제 단발령이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을미개혁이에요. 을미개혁 때 추진됐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단발령과 태양력 사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을미개혁의 내용을 조사한다라는 건데, 이 을미개혁에서 특히 단발령 때문에 반발이 많았습니다. 을미의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막 여기에 반발한 그 위정척사 그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알았어 단발령은 처리할 테니까 너희들도 이제 의병 그만하고 해산해라 이러고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의병 멈추고 해산하죠. 단발령은 처리됐고요. 자, 독립문의 건립 과정을 알아본다라고 했는데 이건 독립협회랑 관련이 되죠. 요 을미개혁보다 조금 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아관파천 하잖아요. 그 시기쯤에 독립협회가 세워집니다. 삼정 이정청의 설치 배경을 살펴본다. 요건 이제 세도정치 시기 철종 때인데, 세도정치. 다만 요 삼정 이정청의 설치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요게 임술 농민 봉기. 이게 왜 일어났냐? 이게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죠. 전정, 군정, 황곡, 세금 시스템이 문란해졌어요.
어떻게든 백성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 먹으려는 그런 이제 세도 가문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날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결국 참다 못하여 민중 봉기를 일으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전도비가 세워진 장소를 파악한다.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기 서울 잠실 그 롯데월드 맞은편에 그 샤롯데 시어터 있죠. 그 저 뮤지컬 공연 많이 하는데 저도 뮤지컬 보러 갔었고요. 그 샤롯데 시어터 건물 맞은편에 보면 삼전도비가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있었다가 계속 옮겨 다녔다가 땅에 파묻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도 그 치욕적인 역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걸 보고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 잠실 쪽 뭐 롯데월드 같은 데 놀러 가시면 이제 한 번쯤 들러서 보시면 돼요. 물론 거기 써 있는 글자는 알아보기 저는 잘 몰라요. 막 뭐 만주어, 청나라어, 뭐 만주어, 그다음에 뭐 한자 뭐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이제 그 서울 잠실에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33번 가겠습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국의 의병부대가 경기도 양주에 집결하여 가를 결성하였다더군 총대장에는 이인영이 추대되었다고 하네. 맞네. 해산된 군인들도 가담했다고 하니 의병 전력이 한층 강해질 것 같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병, 정미의병이죠. 총대장 이인영 장군, 그 다음에 해산된 군인들도 가담했다. 해산된 군인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정미 7조약. 조약.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하죠. 요 조약에서 대한제국 군대 해산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대거 의병에 가담하게 됐다. 그게 정미의병이죠. 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이 됐던 그 의병입니다. 그리고 이 정미의병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죠. 13도 창의군. 전국 각지 13도 각 지역에서 의군이 창설됐다.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일제 대응 방식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1909년 남한 대토벌. 그러니까 일제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다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일본을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자, 그렇고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요거는 백산 봉기죠. 동학농민운동 과정 중에 있었던 1차 봉기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차 봉기는 통상 전주화약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전주화약 맺고 농민들은 집강소 설치해서 거기서 패전개혁안 내놓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 버리니까 이 동학 농민군들이 한 번 더 봉기를 하는 게 2차 봉기죠. 이때는 남접과 북접이 연합해가지고 논산에 집결했다가 서울로 가자 해가지고 공주 우금치곡에 넘어가다가 거기서 이제 일본과 우리 관군 연합부대에 이제 패하게 됩니다. 자,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였다. 요거 부대로 따지자면은 그 대한 독립군단. 시기는 1921년이에요. 이때 러시아 자유시에서 그 적색혁명군의 무장 해제 명령에 이제 불응하고, 그러는 그 과정에서 이제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독립군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자, 고종의 해산 권고 주식에 따라서 해산하였다. 이게 을미의병이었죠. 제가 안문제에서 을미 개혁할 때 단발령 처리할 테니까 너네들도 해산해라. 이래서 해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이라고 나왔는데, 자, 1903년 하와이에 이주한 걸 시작으로 해서 많은 한국인이 미국과 멕시코 등지로 이주하여 뿌리를 내렸다. 자, 힘든 노동과 인종차별 속에서도 한인 사회를 형성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미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는 그러니까 결국 미주 지역과 관련된 한인들의 삶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사진 신부 나왔고,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도 나왔어요. 요 두 개는 하와이입니다. 물론 요건 이제 하와이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미주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선지에서 미주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대한인 국민회 창설입니다. 자, 요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장인환 의사, 전명훈 의사 요 두 분이 그 스티븐스 외교 고문 있죠. 그 1차 한일협약 맺고 들어왔던 외교 고문 스티븐스. 이 인간은 이제 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한다. 막 이런 거를 씨부리고 다녔는데 이 인간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떴다라는 얘기를 들은 이 두 분이 가가지고 저격을 해요. 뭐 한 방에 팍 쓰러뜨린 건 아니고 이제 처음에 장인환 의사가 먼저 했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전명훈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둘이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이 두 분이 협동을 사전에 협의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스 저격에 결국은 성공을 했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미주 지역에서도 우리도 독립단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움직임이 일어나서 대한인 국민회가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이 지역적으로 본다면 중광단 조직은 북간도. 이제 이 중광단은 그 대종교에서 만든 군사 조직이죠. 북간도 지역에 설립이 됐고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 군정서로 바뀝니다. 그 김좌진 장군께서 청산리 전투 이끄셨던 그 부대입니다. 자, 신안 청년단 결성. 요거는 중국의 상하이 지역. 그 다음에 신흥 강습소가 설립했다. 이거 신민에서 세웠다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그 서간도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5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나랏비 1,300만 원을 갚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의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어 성금을 마련한 이들, 우리도 비료와 가락지를 기성이에 보내 이 운동에 동참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은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나랏비 갚기 운동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 지역에서 그 서상돈 선생님의 그 주도하에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뭐 김광재 선생님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대한매일 신보 같은 언론의 지원을 받았어요. 특히 대한매일 신보에서 이 국채보상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굉장히 자주 보도해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다면은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다. 통감부의 방해랑 탄압으로 실패. 이 정도를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요. 대한매일 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우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했는데 이 근우회는 1920년대 후반 신간회의 자매단체예요. 왜 신간회가 그 민족 유일당 운동,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는 그 과정에서 창설된 단체죠. 근우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성들 단체였어요.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여성들이 연합해서 세웠던 단체입니다. 주로 이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거는 1890년대. 그리고 조만식 등의 주도로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요거는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이 국채보상운동과 물산 장려운동이 이제 경제적 구구운동이다 보니까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게 이제 그 1907년,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은 1920년대 중반이에요. 이제 조만식 주도로 평양에서 시작됐다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그 자본가 타도
이제 뭐 그런 걸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물산 장려운동을 보고 아 이거 조선물산의 자본가들만 결국은 배불리는 정책 아닌 운동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36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는 이번에 동경에 건너가서 일본이 신성하게 여기는 궁성을 파괴하겠다. 이는 지난가을 일본에서 지진이 있을 때 일제가 무고히 참살한 수천의 우리 동포 영혼들을 위로하여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보시면 김원봉이 조직한 가해 단원이었던 김지섭은 1924년 1월 5일 도쿄 궁성 이중교 앞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기사에는 의거하게 된 동기가 실려있다라고 나왔죠. 자, 김원봉이 조직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자, 이 의열단에 대해서 물론 김원봉이 조직했다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것도 중요한 키워드죠. 그게 선지에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심화시험 기준으로 자주 출제되는 분이 원래는 3분이 있습니다. 김상옥 의사, 이분은 종로경찰서. 이 장소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전부 다 폭탄을 던지는 의거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석주 의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식산은행의 주식회사 그리고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셨어요. 그 다음에 김익상 의사, 이분은 조선총독부. 그 외 영화 밀정 보면 처음에 막 그 일본 수많은 경찰들하고 총격전을 벌이다가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고 본인 머리에 총을 쏘는 그게 아마도 김성욱 의사를 묘사한 걸로 보이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어떤 젊은 학생이 환히 웃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조선총독부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김익상 의사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김지섭 의사는 일본 왕국 일왕의 궁궐에다가 폭탄을 던지셨다고 나왔죠.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특히나 일본에서 지진이 있을 때 무고히 참살했다. 이게 관동 대지진이에요. 예. 관동 대지진 때 일본에서 이제 대지진, 일본에서 자경단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제 조선 사람이다 싶으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김지섭 의사가 보고서 이제 엄청나게 가슴이 아프시고 복수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죠. 그래서 김지섭 의사가 일본 왕궁에 폭탄을 투척하셨고 그 다음에 의열단 활동 중에 가장 먼저 나왔던 거는 박재혁 의사예요. 이 박재혁 의사께서는 부산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민회 연통지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신한청년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7번 가겠습니다.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1929년 나주와 광주 사이를 열차로 통학하던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일어난 가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분들은 서울 지역에서 동참하셨다가 부당하게 퇴학당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17년 만인 오늘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나주랑 광주 사이를 통학하던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일어났다. 요거는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그 왜 열차 안에서 일본 남학생들이 우리 한국인 여학생들을 이렇게 희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던 한국 남학생들이 그러지 마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주역에서 패싸움을 한바탕 벌였는데 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일본 학생들은 풀어버리고 한국인 학생들만 유치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 운동이 막 동맹휴학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 운동의 확산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선지에 있죠. 3번입니다.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라는 게 광주학생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민족협동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간회가 설립이 되고 이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이 흐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 그거랑 관련된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 순종 인산일이 일어난 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죠. 조선형 평사가 주도하였다. 이건 말 그대로 형평운동인데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대표회의 개최의 배경이 되었다. 이 국민대표회의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22년에 열었던 그 독립운동가들 모아놓고 했던 회의입니다. 이 회의 개최의 배경이 뭐냐면 임시정부의 활동 부진이에요. 외교를 통한 독립 의지 전달 뭐 이런 게 초창기 활동 그 목표였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국제연맹에 그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민대표회가 열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갈게요. 밑줄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총독부 식민 통치 아래 서울이 경성으로 불리던 이 시기 전차 노선이 확정되면서 일부 경성 주민은 전차를 타고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번화함 이면에는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조선 총독부의 식민 통치 아래 서울이 경성으로 불리던 시기래요. 요거는 그냥 일제강점기 전체를 통괄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뭐 세부적으로 1910년대냐 20년대냐 뭐 30년대 중반 이후냐 요걸 구별한 건 아니고 그냥 일제강점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시문이 소설 상록수를 저술하였다. 요 상록수라는 요 소설은 분화로드 운동과 관련이 됩니다. 동아일보에서 주도한 민중 계몽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록수가 분화로드 운동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에요. 이게 이제 1930년대 초에 있었으니까 일제강점기가 맞습니다. 나훈규가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1920년대 중반. 26년이에요. 이 나훈규 선생은 그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 북간도 지역에 세워졌던 그 명동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영화 아리랑을 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뭐 각본과 감독과 주연까지 모두 나훈규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헐버트가 유경공원의 교사로 활동하였다. 이거는 1880년대 중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가 않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송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였다. 이거 193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맞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연도보다 동아일보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고 시상대에 올라간 게 당연히 사진으로 찍혔을 거고 신문에 보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송기정은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라톤 그 우승자 사진 찍었는데 동아일보에서 그 가슴에 있던 일장기 사진을 빼고 이제 송기정 선수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게 동아일보에서 있었던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갈게요. 가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자, 찾아가는 역사 콘서트래요. 자, 1915년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활동한 가에 대한 역사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대한광복회 활동, 그 다음에 친일부를 처단하고 독립자금을 확보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신 분이죠. 자, 아이고, 선지에 어마어마한 분들만 나와 계시는데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박상진 의사입니다. 자, 이분은 판사 출신이에요. 그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서는 조선인 엘리트가 많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이 박상진 선생에게도 좋은 조건을 제안하면서 계속 판사로 있어달라 했는데 이 박상진 의사께서 거절하고 독립운동에 투진하셨죠. 그래서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활동하시다가 결국 이제 재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대단한 엘리트 오브 엘리트이신 분이에요. 같은 판사 출신으로 대표적으로 5명이 있어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준영. 을사 5정 말하는 겁니다. 이들 전부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상진 의사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 수 있죠. 자,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분은 설립한 단체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신민회, 그 다음에 대성학교, 흥사단 정도가 있습니다. 이 흥사단은 미주 지역의 독립단체였죠. 자, 윤봉길 의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인애국단 소속. 상하이 훈코공원 의거. 이거 성공하죠. 그 다음에 우당 이혜영 선생님은 원래는 이 선생님의 집안이 전부 다 그 대부호 부자 집안이었어요. 서울 그 명동 지방 한복판에 땅을 엄청나게 갖고 계셨는데 일제강점기 되자마자 그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만주로 가십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셨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신흥무관학교 설립하셨습니다. 정말 그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만 이렇게 선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40번 갈게요. 밑줄은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당근김치 만드는 법을 할머니가 알려주셨냐. 무 대신 당근으로 담근 김치인데 말코프차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 1937년 소련 당국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이 지역을 떠나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한인들이 만든 음식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전 당근김치의 유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자, 어쨌거나 소련 당국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떠난 지역이에요. 여기는 바로 연해주입니다. 이때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연해주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일본인들이 침투하면 외모상으로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들을 중앙아시아에다가 이렇게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막 화물열차에 실어서 몇십 일 동안 이제 운행하게 해가지고 그냥 뭐 별 기반도 없는 중앙아시아 지역에다가 다 떨어뜨려 버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 한인들께서는 근근히 살아남으셨습니다. 이제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같은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지금도 살고 계시죠. 자, 연해주에서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라는 문제입니다. 연해주 하면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신안촌, 권업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권업회는 나왔죠. 최재형 의사 기억해달라 했고, 여기서는 지금 신안촌이 나왔죠. 자, 1번이 정답인데, 이 신안촌은 그러니까 새로운 한국인들의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한인들이 오게 되면 최재형 선생이 당신은 이제 어떤 일을 그 전에 하셨습니까? 해가지고, 여기선 그럼 이런 일 하십시오라고 할 일을 다 알려줬어요. 그게 권업이죠. 그래서 이 연해주 지역으로 갔던 한인들은 어쨌든 먹고 살만 하게끔 이렇게 사셔서 이제 본인이 벌어들인 돈 중에 일부는 독립운동에 보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봉오동 지역인데, 요게 이제 그 북간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만강 이북 지역.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요거는 중국 충칭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1940년에.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거는 도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